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 송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이 봄하면 생각나는 그런 음식 있으세요? 봄 하면 생각나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그 쌉싸름하면서도 이 봄 내음 물씬 풍기는 냉이 들어간 냉이 된장국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요즘에. 역시 아제스 입맛. 아니, 오늘 뭐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봄 하면 네, 날씨가 네, 네. 따뜻해지니까 밖에서 치맥스? 아, 역시 예. 또 술이 들어가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치맥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쵸, 한강에서. 그쵸. 날씨 좋아지니까. 네네. 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이 시금치. 사시사철 시금치가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봄 시금치 안에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맞아요. 사실 제철 음식 먹는 게 좋은데 혼자 살다 보니까 잘 안 챙겨 먹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식도 궁합이 있는 거 알아요? 아, 궁합이 또 있어요? 네, 사람도 궁합이 있지만 음식도 네. 궁합이 있는데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두부랑 좀 안 맞대요. 왜요? 시금치도 몸에 좋고 네. 두부도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먹으면 그 성분들이 윈윈이 될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게 합쳐지면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이 칼슘 성분이 네. 이렇게 뭉쳐지면서 결석을 또 유발할 수 있게 맞아요. 되는 거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진짜. 네, 대신에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도 있어요. 뭡니까? 시금치랑은 우리가 보통 뭐 해 드세요? 시금치 하면 나물 아니에요? 시금치가 나물 아니에요? 시금치 나물? 시금치를 아니 나물로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네네. 샐러드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역시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봄나물을 즐겨 먹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시금치도 마찬가지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랑 오. 참깨 이렇게 궁합이 잘 맞대요. 참기름. 참기름. 그래서 나물로 해 드시면 어떨까? 또 이런 꿀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봄에 먹으면 좋은 음식, 궁합에 맞는 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매거진 투데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을 또 우리의 밝은 에너지 히라히라 강희라 리포터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늘 섹시 컨셉이야. 오늘 또 컨셉을 맞춰봤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바로 바다거든요. 오, 바다 느낌 나네요. 나죠? 어떻게 두 분은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 너무 좋지. 너무 좋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는 거 어때요? 너무 좋지. 어디 그렇게 자꾸 가려고 그래요. 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오빠 좀 추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피디님 보고 계시죠? 우리 같이 n분의 1로 가는 겁니다. 바다에 어떤 소식이 있어요? 요즘에 이 제주도나 서해안을 가게 되면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죠. 해상풍력 발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저 뉴스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똑똑해. 요즘의 취미.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도 이 해상풍력 발전소인데요. 육지보다 안정적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소형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와 봤거든요. 해상풍력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 또 이 전기를 옮기는 해저 케이블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바다다. 너무 좋다. 봄바람에 실려있는 낭만 가득한 바다 냄새를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요즘은 이 바닷바람이 다른 이유로 이목을 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해상풍력이라고 하죠. 바다 위 바람의 꿈이라고도 불리는 해상풍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네, 저는 지금 항구의 도시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이 넓은 해양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해상풍력. 오늘은 이 해상풍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죠. 해상풍력은 풍력 발전기를 세워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 방식을 말하는데요. 육상풍력보다 입지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죠. 이에 2020년 7월 정부는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상풍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해상풍력에 대한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전기, 어떻게 옮기는지 알고 계셨나요? 해상풍력 발전소는 육지에서 수백 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건설되는데요. 이에 따라 바다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옮기려면 바로 해저 케이블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이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해적 케이블은 시공업체가 매우 적은 상황이라는데요. 이는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 데다 특수 설비가 필요해 사실상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국내 업체가 있다? 그것도 해적 케이블 포설 선박까지 갖췄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목포로 달려왔는데요. 제가 해적 케이블 포설하는 곳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저 해적 케이블 포설하는 선박입니다. 크기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압도적인 규모의 케이블 포설선. 그 규모가 시선을 압도했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케이블 포설선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설 저 선박 자체가 배 길이로 봐서는 한 77m, 폭이 한 28m 정도 돼가지고요. 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 볼 때 축구장 한 4분의 3 정도 크기보다 좀 큰 듯한 그런 선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커야 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케이블을 실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 중량을 또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을 갖다 놓기 위해서 이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 조사부터 인허가 과정, 그 과정에 따른 솔루션 제공은 물론이고요. 해적 케이블 설치부터 포설 선박까지 고난도 기술부터 특수 설비까지 제대로 갖추고 30년 동안 해양 위기를 걸어온 곳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이런 포설 선박을 갖춘 곳이 몇 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이미 이곳은 지난 2016년에 갖췄다고요. 아니 한눈에 봐도 이렇게 깨끗한데 이런 포설선 어떻게 갖추게 되신 거예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급격하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라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그 개통이라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내에서 설계하고 직접 제작해서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바닥에 깔려있는 이 케이블. 이것이 해적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의 케이블이라고요? 네네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블이기 때문에요. 해적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과 달리 보호공법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저에 20년, 30년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하는 장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자체의 무게는 1m에 약 한 1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는 핸들링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무게 해적 케이블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배를 고정시켜주는 다 또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였는데요. 8톤 정도의 무게로 이 배에 무려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포설을 하기 위해선 최첨단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비는 케이블을 타워에 구멍 타워에 올려서 이동을 시켜서 바다로 다시 이동시키는 장비입니다. 아니 타워가 이렇게 높잖아요. 네. 근데 굳이 케이블 여기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저 높이까지 떨어져서 다시 옮기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있죠. 이 타워 높이가 20m쯤 되는데 케이블이 직선으로 갔을 때 곡률 방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케이블은 타워에 올라가서 그 20m 높이에서 내려와야 꼬임이 없고 자연스럽게 바다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저도 저기 한번 올라가 봐도 되나요?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우와 이런 구경도 어디서 해요? 너무 좋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통해 해양공간과 해양시설물의 설계,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 기술을 축적해왔단 이곳. 해적 케이블 보호 설비를 설계하고 수리 모형 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호 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보호 설비 안정성에 대한 실증 시험까지 진행하는데요. 안정성 입증 후 해적 케이블 설치와 보호 설비 시공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해적 케이블로 전기를 옮기는 것, 결국 생명선을 연결시켜주는 일이죠. 그렇기에 전문 인력을 갖춘 회사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바다에다 해적 케이블을 깔고 그 남는 잉여 공간들을 그 친수 환경, 우리가 말하자면 바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해외 사례도 그렇고
거기다 인공호초를 집어넣어서 보호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장을 만들어줘서 어민들과 상생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그 해양 생물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해양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공한 친구들로 저희들은 거의 뭐 90% 이상 되어 있고 실제로 작업할 땐 배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데요. 크루즈 여행을 하듯 깔끔한 실내 모습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네요. 오, 아래 되게 예. 아늑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 이렇게 이제 우와, 대박이다. 아니, 여기 크루즈 여행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은 바다에서 안전이 먼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바다는 진짜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실제 좋은 작업 환경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웃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배의 심장부라 불리는 엔진룸. 엔진룸도 당연히 구경해봐야겠죠? 배를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라는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기술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곳.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상풍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해상풍력 같은 거를 접하면서 그 발전기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 국내에서 업체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장비를 시공할 수 있는 선박들을 지금 또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처럼 또 케이블을 포설하는 또 포설 장비 이런 것들을 좀 현대화시키는 게 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계에 저력으로 봐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장비들이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닷속을 지켜온 기업. 생명선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이곳을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상 풍력이 이슈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요즘엔 사실 친환경 이런 게 트렌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각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요. 해상풍력 발전소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도까지 서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상풍력 발전소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연결해주는 해저 케이블이 없으면 또 말짱꽝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이 해상 풍력에 있어서는 케이블이 핀포인트인데 이 케이블을 바다에 직접 설치하는 그 업체를 만나고 오신 거죠? 네, 진짜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가보면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축구장의 4분의 3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고기잡이배, 뭐 화물선 이런 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르고요. 또 이 해저 케이블 포설 선박이 세계에 몇 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니 저는 럭키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도 유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또 그 유럽 선도 기업과 경쟁을 해서 승리했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희라 씨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네. 빠져들면서 네. 더 깊이, 딥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안승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해상 풍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해상 풍력이 왜 이렇게 이 전 세계적인 이슈를 끌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지구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인구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도리어 화석 연료를 많이 떼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그런 에너지를 좀 줄이고 자연이 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에너지 중에서는 이제 태양광과 그렇죠. 해상 풍력, 그다음에 육상 풍력, 뭐 이런 발전들을 흔히 신재생 에너지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반도 국가에서는 상당히 육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네. 예, 바다로 나가는 게 저희들 생각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발전량도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해상풍력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단지가 어디 쪽에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지금 저 우리나라 쪽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그 지자체가 각자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라 수심이라든지 바람의 세기를 봤을 때 신안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당진, 태안, 보령 이쪽에 서해안권 이런 정도는 전체적으로 수심을 봤을 때 해상 풍력을 하기는 적지라고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동해 쪽에는 아무래도 수심이 좀 있기 때문에 설치 시공비라든지 그 다음에 개통을 끌고 와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과정이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효율까지 따져본다면 제 생각에는 서해안 쪽이 아무래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뜻밖이에요. 사실 저는 동해 쪽에 바람이 세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동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공의 문제 때문에 서해 예. 안을 둘러싸고 이제 발전이 네네네. 이루어진다. 네. 네네네. 이 해상풍력 발전소가 또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 이 네. 생명선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말로 얘기하기는 쉽죠. 그냥 선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네. 있지만 네. 이 기술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가 1993년도에 이제 바다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member들끼리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다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운송 개념의 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을 거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알려면 물속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속을 중심으로 이제 수중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1994년도에 저희가 이제 완도하고 제주도까지 해저 케이블을 국가가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 기술이 없어서 외국의 기술을 의존해서 이제 해저 케이블을 시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운 좋게도 저희가 수중 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케이블을 까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바다라고 개인적으로 늘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을 중심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해저 케이블 쪽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차분히 왔는데 벌써 30년 됐습니다. 벌써 30년이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이 케이블이란 게 참 신선하고 다 바닷속에서 하니까 뭔가 미지의 기술인 것 같긴 한데 네.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제 업으로 삼는 분들한테는 또 극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이게 어떤 기술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기 좀 너무 이제 범위가 커서 그렇긴 한데 그 극한 직업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공기 중에서 그냥 일단 사는 거 자체가 사실 삶도 극한 직업일 수가 있는데 이제 물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더 사실 뭐 엄청난 힘든 고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서 했던 그 짜릿한 그런 열정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 때문에 계속 바다가 저희를 부르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사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해저 케이블을 깔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앞으로 섬마다 각국의 섬마다 이제 디젤 발전기에서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갈 때 반드시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밖에서도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세계 선두 기업들이랑 경쟁해서 뭐 네. 이겼다. 우리 히라 리포터한테 잠깐 소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그건 어떤 사연이죠?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가장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전기 해저 케이블을 깔고 있지만 뭐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나 어떤 그런 사람은 사실 분명히 아닌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물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 케이블을 까는 것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데스크탑 스터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해저 케이블을 깔 때 최소한 수심도 정도 그다음에 길이 정도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물속에 직접 들어가 보면 해저 지형이 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깔았을 때 이걸 갖다가 수중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돌을 긁어내지 않고 그냥 깔았을 때는 노출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락범이라든지 또는 돌 무더기를 쌓는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 설계부터 그다음에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까지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설계 따로, 그다음에 케이블 만드는 곳 따로, 그다음에 케이블을 시공하는 곳 따로, 그다음에 감리하는 곳 따로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코옥해서 한 팀을 이뤄서 저기 저 감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물론 작지만 그냥 저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감리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저희가 경쟁을 해가지고 저 중남미에서 저희가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30년이 넘게 홀로 외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뭐 이렇게 보람 찾던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뭐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렸던 꿈이 이제 배를 하나 그려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는 미래에 그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그 배를 타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가끔은 바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렇게 봄이 되면 의외로 바다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럴 때마다 바닷가 가서 그래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전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게 많이 뭐 똑똑한 어떤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한 30년 동안 그런 좋은 선박들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 그다음에 완도, 그다음에 목포 그런 선박들을 가끔 바라볼 때 참 이게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육지에서 제가 땅을 샀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저는 아직도 바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짜 바다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뭐 예. 저희가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승환 박사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 그리고 그 생명선인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네. 30년 동안 외길 인생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우리 박사님과 네. 기업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네요. 이렇게 멋진 분들이 계셔서 저희 앞으로 해상 풍력의 미래가 참 안심이 되고요. 네.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